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이성현이에요. 수술 리뷰.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조금 허약했습니다. 감기도 굉장히 자주 걸리고 항상 비쩍 말랐었죠. 근데 허약한 몸과는 다르게 되게 과격하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 구름사다리에서 꽈배기 대기를 한다던가 구름다리 위를 손을 안 대고 걷기도. 근데 허약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과격하게 노니까 굉장히 많이 다치고 수술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꼭 하는 야, 난 머리 5바늘이나 꼬매봤다. 나도 7바늘이나 꼬매봤거든. 난 전신마취 수술 6번에 부분마취 수술 1번 해봤거든. 나보다 더 다친 놈 없지? 이런 유치한 데에서 항상 이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수술한 걸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성현님, 전신마취하면 어때요? 수술하면 많이 아파요? 어떻게 불편한지 리뷰 좀 해주세요. 수술을 리뷰해달라니 미친 사람들이 분명하죠. 네, 안녕하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수술 7번 받은 후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술 리뷰. 첫 번째는 탈장 수술이에요. 바야흐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은 돈가스겠구나. 이렇게 오늘도 남자로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군 이러고 생각했었는데 비뇨기과가 아니라 내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탈장입니다.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몰라, 그냥 탈장이라고 하시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학교랑 태권도장에 전화하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금식 고문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했습니다. 급정기 오지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수술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금식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이나 수은이가 저한테 물고기라고 해요. 물을 엄청 많이 마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물에 집착하게 됐냐면 갑자기 수술을 들어가면서 금식을 하게 됐고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짜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니까 그 뒤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목마른 걸 절대 못 참아요. 지금도 살짝 목마르거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사실 금식하는 거 빼고 힘든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호기심 가득해가지고 전신 마취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환자분 마취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마취가 시작돼? 수술 딱 끝나고 어디까지 기억나냐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냥 눈 한 번 깜빡 뜨고 나니까 물에 적신 거즈를 입에 물고 이러고 누워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끝나고도 몇 시간 더 금식을 해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거즈에 적신 물 있죠, 그 거즈를 쫙쫙 빨고 있었어요. 쫙쫙. 엄청 조금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죠. 성현님, 마취 풀리고 안 아프셨나요? 저는 보험도 안 되는 비싼 13만원짜리 무통주사를 같이 맞고 있었는데도 존일리나 아파요. 와,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배가 찢어졌었죠? 아무튼 무통주사를 맞아도 존일리나 아팠어요. 무통주사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일반 링겔처럼 들어가고 튜브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누르라고 해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눌렀더니 하루 만에 13만원짜리 무통주사를 증발시켰죠. 어머니 죄송해요. 수술 리뷰. 두 번째로 편도선 절제 수술입니다. 탈장 수술한 지 1년 뒤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감기에 엄청 자주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병원에 같이 갔는데 편도선 절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네? 이유인즉슨 제 편도선이 길어가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이다. 편도선 절제 수술하면 괜찮아진다 라고 해서 또 입원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또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수술을 했죠. 이때부터 제 징크스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그 징크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1년 1수술 징크스. 이 징크스는 제가 받던 수술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릴 때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번에 두 번째 수술이라 적응이 좀 잘 돼서 음식도 어느 정도 참을만 했고 근데 목이 존일리나 말랐어요. 수술도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간호사분들이 링겔 바늘을 꽂잖아요. 그 간호사님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링겔이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5방은 꽂을 거예요. 링겔 바늘 한 방에 꽂아주세요. 링겔 바늘 잘 꽂으세요 를 말하시면 안 돼요. 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수술은 저한테 개꿀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되게 엄격해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개씩밖에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편도선 절제 수술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걸 계속 먹여서 붓기를 가라앉히라고 권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권하십니다. 그래서 형은 막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동안 저는 2개 더 한 통을 퍼먹었죠. 이 수술 끝나고 안 아팠냐고요? 이번에도 보험 안 되는 무통주사 13만원짜리 하루 만에 증발시켰습니다. 어머니 두 번째 소개했습니다. 수술 리뷰. 세 번째로는 오른쪽 약지 골절 수술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수술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이없게 부러졌거든요. 제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리모컨을 찾다가 어디 보자. 리모컨이 어딨지? 내 발을 밟아버린 거야. 이게 또 존일리나 애매한 부위가 부러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손가락이 부러진 게 아니라 손가락과 손등이 연결되는 이 부위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잘 안 붙는 부위이기도 하고 뼈가 휘어서 자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절심 박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그럴 줄. 네? 여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증은 없고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안 펴져요. 여기가 부러지면은 딱 이 정도까지밖에 안 들려요. 이 이상 들 수가 없어. 힘이 안 들어. 나 되게 신기해. 별로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만 엄청 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철심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철심을 영원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똑바로 자라라고 교정만 해주고 나중에 다시 빼요.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할 때 수술 부위로 혹시나 건드려서 안에 박혀있는 철심이 휠 수도 있으니까 반깁스가 아니라 통깁스를 했거든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반깁스는 붕대만 감는 거고 통깁스는 석고로 굳혀가지고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단단한 벽돌을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붕대는 풀면 되는데 통깁스는 개단단해서 풀 수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통깁스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톱으로 이렇게 잘라. 이야, 나는 그때 타짜에서 아기가 손목 잘릴 때 느낌을 알 것 같더라니까.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돼가지고 미리 이 수술 부위 근처를 네모나게 잘랐어요. 뚜껑처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잠깐 한 달 동안 애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내 손등에 박힌 철심을 보러 와. 그럼 나는 그냥 보고 싶냐?
뚜껑 열어서 딱 보여주는 거지. 와 성현아 철심이 박혀있다니. 와 대박 징그러 징그러. 자 그러고 나서 철심 뺄 때도 다시 수술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벤치로 뽑아요. 마취도 안 해. 자 그럼 뺍니다. 네? 마취 안 하고요? 저기 연예인 지나간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기 피카츄다. 어디? 에이 없잖아요. 제 철심도 없네요. 근데 진짜 철심 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 아 내가 손가락으로 똥을 싼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나 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나머지 하나 뺄 때는 존일이나 아팠습니다. 왜? 철심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이만하거든요? 끝에도 이렇게 휘어있고. 뭐야? 이거랑 존나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손가락에 박아놓고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벤치로 한 방에 빵 빼야지 되게 시원하고 개운하고 손가락으로 똥 싼 것 같거든요. 근데 빼다가 도중에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철심이 나오다 말고 이러고 박혀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철심 모양이 어떤지 기억납니다. 수술 리뷰. 네 번째로는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 수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술을 하고 1년 뒤에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수술을 또 받게 되었는데 왜 부러졌냐고요?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발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손으로 딱 막았는데 새끼손가락이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여친 혹은 전 남친들이 물을 마실 때 새끼손가락 들고 마시던 것처럼요. 그래서 발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손가락이 꺾였죠. 이번에도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철심을 박았고 이 수술을 받을 때 좀 특별한 게 있었더라면 부처침이 소독해주신 분이랑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이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취하게 서서히 내성이 생기는지 저번 수술까지만 해도 수술실에 들어간 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약을 투여하려고 하는 것까지 기억났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있더라면 원래 깁스하고 나서 풀면 굉장히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또 살짝 마약이야. 깁스를 하신 분들의 업계 포상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엔 통깁스가 아니라 반깁스라서 냄새가 별로 안 났다는 거. 그래서 이번 수술은 조금 아쉬웠던 수술이기 때문에 별 5점 만점에 3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수술 리뷰. 다섯 번째 리뷰도 역시 골절 수술입니다.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른쪽 발등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죠. 이것도 의욕게 부러졌어요.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뒤로 빼는 도중에 그 기둥 아시죠 여러분들? 네모나게 튀어나온 기둥 있잖아요. 그 부분을 뒤로 이렇게 스텝으로 빼다가 밟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체중을 전부 실은 상태로 빼다 보니까 발등이 아주 깨끗하게 부러졌습니다. 아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깔끔하게 되게 깔끔하게 절단되셨네요. 과찬이십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오른쪽 발등이 부러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걸을 때 오른쪽 발바닥이 조금 비어있다. 발바닥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공허해. 심지어 발등을 누르면 뼈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를 올리면 뼈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뼈가 갈린다는 느낌도 나거든요. 혹시 시간 나실 때 발등뼈 부러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번에 도저히 수술하기 싫어서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어머나 뼈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 아팠거든요. 이 뼈 부러진 발을 당기고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딱 쑤셔 넣는단 말이에요. 딸깍하고 뼈를 맞췄는데 그래도 수술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도 철심 받고 소독 받고 철심 빼고 내 몸 안에 철이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후처침이 소독해주신 분이랑 안면 튼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발전했다는 거랑 목발을 처음 집어서 조금 낯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발이 다 안 아픈데 겨드랑이가 초들이나 아파요. 이 목발 보면 겨드랑이 받침대 부분에 고무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반팔을 입은 상태로 겨드랑이 땀이 오지게 찬 상태로 고무 마찰로 살이 이렇게 딱 찝히잖아. 와 수술 리뷰. 여섯 번째로는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 수술입니다. 지겹죠 이제 골절 수술이. 이쯤 되면 깨달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새끼는 매번 굉장히 억울하게 부러지는구나. 이 새끼는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요. 근데 이번에도 존일이나 어이없이 부러졌어요. 친구가 밟아서 부러졌어요 새끼발가락이. 제 뼈는 얇게 얇은 나뭇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뼈를 사다가 사리곰탕 우려서 먹었는데 이놈의 뼈는 맨날 부러져? 메이플스토리 나오는 작품의 나뭇가지도 제 뼈보다 튼튼하겠어요? 무튼 그렇게 해서 철심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수술해야 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씨발. 이번에도 부러졌구나. 또 수술해야 되잖아. 수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지겨지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적응이 돼서 금식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제 수술한 짬 좀 차서 금식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대담한 행동까지 했죠. 여러분들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성은 금식일 때 물 마셨는데도 저렇게 정상인 거 보니까 나도 금식일 때 몰래 물 마셔도 아무런 탈이 없는 거구나 이러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진짜 혹시나 따라하다가 잘못되면 좆됩니다 진짜. 아무튼 이번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절심 마취에 더욱더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취하고 투여하는 장면부터 눈이 서서히 감기는 장면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이게 내성이 생긴 건지 기억력이 좋아진 건지. 무튼 하나 확실한 거 절심 마취를 더 했다가는 정말 좆되겠다 라는 걸 깨달았죠. 이번엔 소독해주시는 분이랑 학업에 관련한 고민 상담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목발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발로 예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 다 했죠? 수술 리뷰. 대망의 마지막 수술입니다. 수술이라기보다는 꼬맨다, 봉합했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도 조금 잔인할 수 있습니다. 뭐 드시고 계신다면 다 드시고 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 과학시간 불을 끄고 과학실에서 다 같이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서 나무젓가락으로 석궁을 만들어보자. 부탁칼로 나무젓가락 끝을 조금씩 잘라서 화살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 이렇게 깎다가 탁 나무젓가락에 걸린 거야. 에이씨 뭐야 하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탁 뺐는데
어머나, 엄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에 베어버리게 된 거죠. 어머나, 예상대로 굉장히 깊게 베어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있었어요. 진짜 철철. 물론 피에는 철분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철 흘렀나 봐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책상에 흐르고 있길래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제가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나와가지고 피가 여기 고여 있는 거야. 한 움큼. 아, 이거 답이 없다. 책상이 진짜 더러워지겠다. 더 더러워지기 전에 빨리 보건실에 가야 되겠다.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계속 바닥에 뚝뚝 피가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깊게 베이긴 했는데 뼈가 보이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이 피 때문인지 그렇게 깊게 안 베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던 건 엄지손가락 살점이 너덜너덜했다는 거. 존나 징그럽죠? 뭐 드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튼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부부 마취라고 봉합을 하기 시작했죠. 엄청 깊게 도려낸 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히 꼬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얇게 베인 중지손가락이었습니다. 굉장히 얇게 베어가지고 심각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되게 중요한 신경을 다쳐서 조금 심각합니다. 네? 역시 그럴 줄 알았는요. 그래서 꼬맬 때 의사 선생님이 농담으로 중지손가락은 손가락 욕할 때 다 안 펴질 수도 있어요. 호호호호호. 농담입니다, 농담. 환자분. 닥터식 조크겠죠. 아직도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면 수술했던 부위에 느낌이 와요. 그래도 손가락은 아주 정상입니다. 아, 물론 손가락 욕도 잘 됩니다. 읽어보세요. 수술 리뷰. 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쳐도 조들리나게 억울했죠. 굉장히 머저리같이 다쳤어요. 아니 뭐 17대1로 싸웠다던가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던가 등 이렇게 다치면 뭐 억울하지라도 않아.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 왜 다치신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요. 근데 나는 거기 왜 다치신 거예요? 어렸을 때 형이 지나가다 발로 밟아서요. 무슨 기둥을 밟아서 철심을 받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회원님들 중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정도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려나? 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